안녕하세요. 투자기의 정원입니다. 3월 12일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 제 자산 현황과 리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제 종목은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 종목은 목요일 대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목요일 대비 자산 증감 금액은 30만원 가량 늘어났으며, 이제 목표 금액, 제가 목표한 금액 4억 원. 3월 10일 기준 4,236만 4,541원. 진행률 10.591%. 제가 매일 이제 진행률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목표 금액을 4억 원까지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지, 제가 목표에 도달할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저는 4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주식을 통해서 벌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이제 월급을 받으면 사고 싶었던 종목들, 이제 빅히트 같은 종목은 이미 좀 날아가 버려서 제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좀 요즘에 사고 싶은 종목,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이제 비교 대상으로 가져온 종목이고요. 나머지 이제 은행주들은 이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매출액이 19년도에 확 적자 전환을 해서 18년도부터 19년도 이때 매출이 적자 전환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뭐냐? 이제 분기로 보면 20년 6월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제선의 비중이 지금 높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에 이제 탑승하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없으니까 매출이 확 줄은 건데요. 이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회생주로서 이제 다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2020년 3월 9일이거든요. 3월 달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제 저가가 14,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5,000원이라는 소리는 아직도 여기 저가가 9,7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그러면은 저가 대비 지금 2배도 안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되게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 이렇게 높았던 시기만 쳐다봐도 지금 가격에 적어도 한 7, 80%는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이제 19년 이런 시기랑 비교를 하면 지금보다 2배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 정상화가 된다면요.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대한항공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저가가 8,000원이었는데요.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이 더 높아진 경우죠. 이제 신주도 상장을 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좋아질 건 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코로나 전보다 더 올라왔다는 거, 일단은 저평가 고평가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좀 사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달은 순이익을 흑자를 냈는데요. 또 9월달은 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6월, 9월 다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하면 좀
아직도 아시아나가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의 이제 매출 유형인데요.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제32기 이게 19년도인가 싶은데요. 이제 국제 여객이 이 항공 운송 분야에서 61%나 차지하는데 이제 34기 3분기까지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8,841억으로 4조나 매출을 올리던 부분이 3분기에 8천억까지 줄어들었어요. 나머지 국내 여객도 반 정도 소폭 감소했고요. 화물은 더 늘어났네요. 오히려 기내 면세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공 운송 분야의 국제 여객, 국내 여객 이 부분만 늘어날 수 있다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국제선만 7조 원을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20년 3분기는 엄청나게 감소했죠. 국내 여객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화물은 좀 늘어났고요, 많이.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항공기 제조 및 정비 이 부분이랑 기타 여기서 올리는 매출도 상당히 뭐 퍼센트가 낮진 않죠. 한 15%, 16%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나는 그런 부분이 여기 항공 운송 분야에는 없잖아요. 여기 항공기 정비업이 있긴 하지만 여기 항공우선 지원 서비스에 매출액이 되게 미미하죠. 대한항공에 비하면.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국제 국내 여객 이 부분만 이제 살면은 분명히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시아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항공주 중에 대장을 사고 싶지만 대한항공은 너무 제 기준에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 근래도 아울렛이나 이런 데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고 이제 답답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 아울렛이나 이렇게 나와서 소비를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넘쳐날 듯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접종도 끝난 다음에 이제 국제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어마무시한 이제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아시아나를 매수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또 날아가 버리면 좀 아쉽게도 또 다른 종목을 발굴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 보유한 종목들의 이제 뉴스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구조를 계속 개편을 하려고 해요. 뉴스상에는 사업 구조를 바꿔서 이제 매출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KT는 디지털 물류 사업과 바이오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물류 사업 바이오 좀 대세긴 하죠. 근데 이게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뛰어든다고 될까 싶지만 일단은 뭐 미래 산업이니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매출 구조를 변경해서 더 큰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화는 이제 여의도 불꽃축제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긴 하죠. 홍보 효과가 좀 되려나. 저 이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하나 주주긴 한데 한강변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매년 거실에 앉아서 봤을 그런 엄청난 이벤트인데 좀 아쉽겠어요. KTNG 이거 뭐 담배값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재무가 더 좋아질까 하는 약간 기대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는 되게 최악이겠지만요. KTNG, 한국전력 뭐 딱히 뉴스가 없네요. 삼성생명, 공채, 대졸 공채 신행, 삼성 딱히 뭐 뉴스가 없네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금호산업 정정 단일 판매 계약 체결한 거 정정하려나 보네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구독 더파 플러스 요거 뭐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튼 뭐 이게 정기 구독자로 이제 매달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되게 괜찮죠. 이런 부분은. 근데 이거 구독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편의점을 막 많이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할 것 같긴 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정기 구독 하는지. 이런 거 금시초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용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구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의 대표 성장주 BBIG 지수 시총 한 달 새 33조 감소. 이게 BBIG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그 중에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인데 33조나 감소를 했대요. 감조란다 계속. 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는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때 20년 9월 14일 고점으로 그 이후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긴 해요. 매입 평균가가 요 밑에 있죠. 뭐 계속 기다리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드코프 얘는 갑자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당을 되게 갑자기 많이 줘서 기분이 좋네요. 요즘 뭐 저축은행들이 계속 좋나봐요. 저도 이거 수익 안 나고 있던 건데 요 근래 좀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증권 주린이 쟁탈전 뭐 재미없는 뭐 딱히 뉴스가 자사주 취득 결정 이거 괜찮은 아주 호재죠. 102억 원을 취득하기로 했다. 102억 원이면 4천억 중에 100억 원이면 뭐 그렇게 적은 잠시만요.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100억이면 되게 미미하긴 하네요. 그래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뉴스가 안 나왔고 딱히 뉴스가 없네요. 노로딩스는 참 거래량이 참 없죠. 하지만 배당도 주고 괜찮은 회사니까 거래량 터지는 날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요 근래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라던가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제 아는 친구가 그 드론 관련주 해가지고 이양호딩스 그걸로 뭐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막 말 듣고 나니까 나도 저쪽으로 좀 빠른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투자자는 항상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 뭐 드론 관련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살짝 좀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요즘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일단 제 페이스를 지키고 계속 이렇게 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거래량이 아주 많대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이제 공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텐베거라고 하나? 그 10배를 막 먹는 주식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뭐 근데 제가 10배까지 기다리고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들은 이런데요.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우량주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숨겨진 이제 보석 같은 기술주들을 이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든지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욕심이 들어가서 많은 돈을 막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이제 투입을 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내가 목표한 것보다 돌아가게 되겠죠. 목표한 길을 천천히 갈 수 있었는데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좀 참고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투자 얘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